예, 심층 토크 오늘 함께할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 메리츠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용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할지 첫 번째 소재부터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종목 관련 영상을 준비하는데 배경음악을 이렇게 신나게 깔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요즘에 셀트리온 얘기하면 아주 핫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39만 2천 원 장중에 찍으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먼저 이런 흐름에 대해서 과장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상에서는 아무래도 코스피 200 지수 특례 편입이라는 이제 소재가 계속 함께 딸려 나오고 있는데 이런 흐름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사실 그동안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부터 랠리를 거듭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셀트리온 삼총사가 사실상 이제 지난해 이제 하반기부터 코스닥 시장 랠리를 이끌어왔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이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제 코스피 쪽으로 이제 셀트리온의 수급이 좀 이동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에 증권가의 거의 최고 목표치라고 할 수 있는 40만 원대까지 지금 육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역시 그동안에 지금 셀트리온 사실 최근에 주가 상승은 펀더멘탈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이러한 지금 이전 상장에 따른 이러한 패시브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 즉 이 수급적인 이슈로 최근에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작년 이제 7월에 카카오가 이제 이전 상장했던 경우가 있었죠. 예. 당시와 좀 비슷한 그러한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걱정이 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 국내 증권사에서 딱 신용증권 빼고 대부분 현재가가 목표 주가보다 지금 높은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네, 대부분 지금 최고 목표치가 40만 원대가 있고요. 대부분 이제 30만 원대 이제 목표 주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미 증권가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대치를 지금 뛰어넘은 그러한 주가 모습이 나타났다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 그러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펀더멘탈 대비해서 다소 이제 과열 양상을 띠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전 상장을 이제 임박해 있는 시점에서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세를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앞에서도 얘기 나왔던 것이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200으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은 그러면 제일 밑에 몇 개 기업 떨어져 나가고 셀트리온 들어가는 거다라고 단순하게 설명을 할 수 있겠지만 셀트리온 자체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셀트리온을 붙잡고 있었던 좀 악재들, 공매도도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될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실제로 이래 편입이 되고 나면 셀트리온에게 그리고 시장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기대감이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이 이쪽으로 편입이 되면 아무래도 공매도 세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시 공매도하는 포지션이 좀 늘어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어찌되었든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이 시장에서 공매도에 베팅하는 건 좀 어리석지 않아 이런 분위기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상장지수 펀드 등을 통해서 이 패시브 펀드 자금이 추가로 유입이 된다면 당분간은 주가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에게도 좋고 일단 증시에서 이 지수를 좀 올려줄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거래 자금도 많고 그 지수를 올려줄 수는 있어도 개별 종목별로 어차피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수급에 따른 지수 상승 이게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것들은 어닝 쇼크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꾸준히 유지될 건지 이건 5월 이후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 얘기가 나온 김에 공매도에 대해서는 좀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말이 좀 다를 것 같아서 증권사에 계신 분 한 분하고
평론을 해주시는 한 분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권사 쪽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 공매도가 사실 뭐 코스피로 이전 상장하면 많이 줄어들 거다라는 얘기가 그 전에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전 상장하기 전에 공매도 팍 올랐다가 다시 좀 떨어졌는데 또 코스피 200 특례 편입 이전에 또 공매도 한번 쫙 올라갔다가 내려가기도 하고 양 자체가 공매도가 줄어들진 않고 이제 공매도 비율로 봤을 때는 주가가 얼마나 올라가 주느냐에 따라서 비율이 좀 달라지는 모습이었는데 셀트리온과 이제 공매도 뭐 해결이 앞으로는 조금씩은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여전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로 이제 이전 상장하게 된 가장 큰 또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공매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셀트리온 그 서정진 회장이 과거부터 이 공매도와의 뭐 전쟁까지 뭐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제 셀트리온 또 소액주주들, 그러니까 셀트리온 주주들이 이런 공매도에 대한 그러한 우려감 때문에 이제 코스피 이전을 계속해서 좀 추진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셀트리온과 공매도는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뭐 상황이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코스피로 이제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되면서 이전 상장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마이너 리그에서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메이저 리그로 이제 옮겨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한 투기 세력들이 강하게 좀 공매도 세력이 좀 극심하게 과거처럼 그렇게 이제 좀 매도 포지션을 취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가장 큰 근거가 바로 이제 그 반대편 세력에 있는 바로 이제 기관 투자자들 특히나 이제 그러한 패시브 자금이 이제 유입될 가능성, 기계적으로 이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의 급락 뭐 이러한 부분, 그러한 대외적인 매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사실상 어느 정도 일정 비중을 이제 편입해야 되는 그러한 패시브 자금의 어느 정도 유입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과거만큼, 그러니까 코스닥 시장에 있을 때만큼의 과도한 그러한 공매도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제한적이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만일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처럼 계속해서 이렇게 고공행진을 거듭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감, 지금도 물론 굉장히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높습니다만 이러한 밸류에이션 부담감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러한 거품에 대한 부분 뭐 이러한 부분이 또 논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조금만 셀트리온이 뭐 램시마라든지 허주마의 그러한 성장성이 조금만 둔화가 되게 되면 이러한 거품 논란이 재차 불거지면서 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또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좀 보시면서 그러니까 이 기업의 이제 펀더멘탈 여부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축소됐다가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항상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설명해 주신 그 중간 부분에서 제가 다시 한번 반론을 해보자면 어제 39만 2천 원까지 올라가기 직전까지도 기관 측에서 공매도가 좀 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가가 거의 뭐 40만 원대까지 육박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미 패시브 어느 정도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공매도를 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일정 부분 이제 그 포트 비중을 이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사실 액티브 쪽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러니까 절대적인 이제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쪽에서는 오히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에 따라서 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한 것은 오히려 또 반대편에서는 투자의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공매도 잔고를 좀 늘릴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좀 주가 하락, 뭐 최근에 공매도 잔고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주가 하락도 이와 연계된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같은 질문을 이제 평론가님께도 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전 상장할 때도 그랬고 코스피 200 할 때도 그랬고 공매도가 줄어들 거다라고 하면서 실상은 이제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 저도 찾아보니까 코스닥 때보다 오히려 코스피 이전 상장하고 나서 비율이 조금 더 높아졌더라고요, 오히려. 아마도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나치게 주가가 선반영된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소위 우리가 셀트리온 삼형제라고 얘기할 때 헬스케어나 아니면 제약 같은 것들의 실적이 꾸준히 뒷받침이 돼줘야 하는데 이런 주력 계열사들이 그다지 생각보다 잘 나가지 않는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수급 랠리가 끝나고 나서 펀더멘털을 보니 이 회사가 생각보다 투자할 만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판단을 투자자들이 만약에 하기 시작한다면
현재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되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 셀트리온 여긴 또 뭐 주주들의 충성도도 워낙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현재까지는 그래도 뭐 바이오시밀러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정도 완충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공매도 자체를 뭐 소위 뿌리 뽑겠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진 않겠죠. 예. 네.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뭐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텐데요. 뭐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또 추가적으로 두 분께 모두 또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00 편입 이후에는 그러면 또 어떻게 상황이 벌어질까? 물론 뭐 천지가 개벽할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시장에 그리고 반대로 셀트리온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을까? 과장님께서는 어떤 시나리오 가지고 계십니까? 우선 뭐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이제 뭐 카카오라든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과거에 이제 코스피 이제 이전 상장했던 기업들의 그러한 수급적인 동향 또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번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에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카카오를 들 수가 있겠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상장 이후에 재차 이제 수급적인 측면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면서 패시브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좀 고공행진을 거듭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던 적이 있거든요. 셀트리온도 이번 주 이제 이틀 남았죠. 이제 목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코스피 200으로 이제 이전 상장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또 추가적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지금 뭐 이전 편입 상장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번 달이 아니라 한 5월 정도까지는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셀트리온의 뭐 주가 상승세가 좀 높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일단은 이제 상장 이후까지 최소한 한 2개월 정도는 좀 우호적인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러한 수급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할 수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이 항상 수급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부적인 환경이라든지 특히나 이제 주식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게 되면 같이 좀 주가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외에도 뭐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또 내부적인 뭐 악재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한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급적인 이슈는 우선 좀 우호적으로 보시되 다만 그 외적인 변수들 즉 기업의 이제 본연의 이제 펀더멘탈이라든지 기타 이제 시장의 그 동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보면서 셀트리온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사실 뭐 셀트리온이 이전 상장하면서 뭐 많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좀 우리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동안에 이제 셀트리온이 이제 코스닥 시장에 있으면서 셀트리온 쪽으로 워낙에 수급 쏠림 현상이 지난해 하반기에 너무나도 좀 극심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에 오히려 철저하게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밸류에이션 매력이 매우 높은 그러한 중소형 가치주들이 굉장히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그러한 쪽으로 수급이 재차 이동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 오히려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정용 과장께서 변수들이나 그리고 수급 논리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컬럼니스트께서는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투자를 할 때 염두를 해두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얘기를 해주시죠. 항상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저희가 누누이 당부드리는 말씀이 너무 휩쓸려가지 말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미 기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전문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팔고 나가야지 하는 그 정점에서 상투를 잡으셨을 때 그 주가가 혹시 하락하게 되면 이때 굉장히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항상 그렇습니다. 주식의 격언이 무릎에서 사서 상투에 어깨에서 팔라고 하는데 언제가 어깨고 언제가 상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수가 편입된 직후에 이제 상황들 그리고 변동폭이 어느 정도 되는지 4월의 시장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보신 다음에 주식에 추가로 들어가실지 아니면 비중을 좀 조정하실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셀트리온 지금 잘 나간다고 하고 앞으로도 잘 나갈 것 같아 하니까 여기에 올인해야지 이런 식의 투자는 정말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염두에 두고 주의해야 할 점들까지 저희가 함께 살펴봤고요. 호재성 뉴스가 하나 더 있어서 셀트리온과 관련해서 좀 여쭈고 싶은 것이 지난주에 2천억 원 투자를 셀트리온 홀딩스가 네. 받았다라는 얘기를 받았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과연 어떻게 쓸 수 있을지도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으세요? 일단 그 셀트리온이라는 회사는 제약사잖아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회사의 가장 큰 미천은 역시
총알입니다. 연구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요. 이때 이 연구개발이 뭐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 10건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때 한 건이 성공할까 말까 이 정도로 굉장히 확률이 높지 않은 그런 산업인데 리스크가 큰 만큼 대신 성공했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이익이 큰 산업이기도 합니다. 해서 초기 투자가 중요한데 여기에서 투자를 받음으로 해서 이제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요. 어느 정도 외부 충격이 있을 때 뭐 소위 저희가 그동안 여러 가지 바이오 제약 말씀드릴 때 2상, 3상에서 뭐 실패했습니다. 이런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완충할 수 있는 완충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동안 빌려 쓴 돈들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생길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셀트리온의 2천억 원이라는 자금이 수혈된 건 굉장히 큰 호재일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호재들을 다 접목을 해서 과연 성과들은 또 어떻게 나타내고 시너지는 얼마나 낼 수 있을지도 한번 과장님께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에게도 뭐 해당이 되는 질문일 것 같습니다. 과연 올해 성과 어떤 게 좀 현실화되면서 기대가 되는지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뭐 사실 뭐 작년부터 계속해서 시장에서 셀트리온에 뭐 주목했던 부분은 역시나 이제 램시마 그 SC 제형의 그 글로벌 임상 3상 진행 과정이 계속해서 뭐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투룩시마의 그 중남미 진출 그리고 허주마의 유럽 판매 허가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이 복합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의 뭐 성장으로 좀 작용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R&D 관련해서 보게 되면 뭐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임상 3상을 현재 진행 중인 상황으로 2019년 그러니까 즉 내년에 이제 허가 신청이 지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일에 이제 한 2020년 정도에 이제 판매 승인을 취득을 하게 되게 되면 전체 그 자가면역 치료제 시장 그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향후에 뭐 램시마의 뭐 시장 가치가 뭐 지금보다 한 2배 이상 뭐 높아질 것이다. 뭐 그러한 지금 기대감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나 뭐 이러한 부분이 그동안 이제 셀트리온 뭐 주가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뭐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뭐 트룩시마 같은 경우에는 중남미 그리고 허주마 같은 경우에 유럽 그 판매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그렇지만 지금 램시마와 그 허주마 재고가 지금 어느 정도 상당 부분 있는 것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트룩시마 위주로 좀 계속해서 생산을 지속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뭐 셀트리온은 전반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램시마, 트룩시마 그리고 허주마 이러한 세 가지의 가장 큰 성장 모멘텀이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문 드리고 싶은 건 크게 나누어 보면 두 가지인데 먼저는 셀트리온에 대한 실적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점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얘기할 때 모멘텀 얘기할 때는 셀트리온이랑 거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적 내놓은 재무제표 보면 전혀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네. 그 셀트리온과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능하다면 실적에 대해서 이런 상반된 방향성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오늘 실적을 보지 못해가지고 예. 셀트리온만 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셀트리온 사실 뭐 지금 실적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최근에 3년 동안 꾸준한 지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이 뭐 계속해서 연평균 한 10% 이상. 그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2016년 대비해서 큰 폭으로 지금 매출과 이익 성장세가 지금 나타났었죠.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 역시도 크게 뭐 상승을 한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지금 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9,491억 매출액 기록했기 때문에 올해 뭐 1조 원은 충분히 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지금 이러한 매출과 이익 성장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성장성 대비해서 주가 상승은 오히려 더 가파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예상 실적 기준 올해 약 한 1조 1,000억 정도 매출액 기대가 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약 한 6,500억 정도 수준으로 시장 가이던스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인데 올해 예상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이 PER 약 한 80배 정도 수준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실적 성장세를 주가가 빠르게 지금 반영을 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만큼 뭐 최근에 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따른 수급적인 이슈도 있었습니다만 주가가 워낙에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즉 실적 성장보다
주가의 이제 성장성이 더욱더 그동안 좀 가파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지금 뭐 셀트리온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 계속해서 이러한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가가 너무나도 좀 가파르게 올랐다라는 점, 즉 가격적인 측면에서 다소 이제 밸류에이션 부담이 계속해서 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점, 그 부분이 가장 셀트리온 향후의 주가 방향성의 키포인트가 아닌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실적 추이와 전망들 들어봤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된다면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좀 2분기 연속 어닝 쇼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한번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되면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쯤이었나요? 저도 언론 보도 통해서 잠깐 들은 얘기긴 한데 소액주주들이 이제 사회공헌재단을 만든 거는 꽤 됐는데 여기서 이제 기부금이 꽤 많아졌다고 이걸 들었거든요. 네, 벌써 18억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요. 그 셀트리온의 주주들이 참 별나기도 하고 위대하기도 하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 그 소액주주들이 모여서 소액주주 운영위원회라는 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셀트리온을 이사 올 수 있게 해준 그 동력이기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장기 투자를 통해서 셀트리온에 투자했다가 돈을 벌게 됐으니 여기에서 번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공헌 사업에 나서겠다. 그러니까 번 만큼 사회에 돌려주겠다. 소액주주들이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섰습니다. 23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요. 장원교 전 소액주주 공동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이 이제 이미 이분들은 한 100주씩 이미 기부를 한 상태예요. 현재 셀트리온 주식이 3만 주를 넘어서고 주가가 주당 100만 원을 넘어서서 300억 원이 마련되면 그 어린이들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런 계획을 밝힌 상태입니다. 굉장히 취지도 좋고 그 공매도를 뿌리 뽑자. 공매도 그 주로 하려고 하는 기관에 투자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도 하던 분들이어서 앞으로 이 소액주주들이 어떻게 활동을 펼쳐나갈지 굉장히 관심 큰 상황입니다. 예, 증권사 앞에서 시위를 하느라고 이제 또 여러 가지 비판도 듣지만 반대로 이렇게 기부 사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또 좋은 칭찬을 받을 만한 이런 활동들인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하나만 더 솔직히 이 질문은 우리 과장님께 드리고 싶긴 한데 네. 솔직하게 얘기를 안 해주실 것 같아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거래대금이 꽤 많잖아요, 셀트리온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론 요즘에 수수료율이 많이 떨어지긴 했으나 그래도 증권사가 많이 웃는다라는 언론 보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사실 뭐 지금 뭐 언론 보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 대금도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뭐 증권사 입장에서는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여기에 또 셀트리온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자들이 많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신용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투자자들도 많기 때문에 또 신용 수익도 좀 뭐 증가할 수 있고요. 여기에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주식 담보 대출을 활용한 또 그러한 투자자들도 많은 상황이어서 뭐 거래 대금 뭐 증가와 더불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러한 증권사 입장에서는 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서 뭐 어찌됐든 뭐 셀트리온 지금까지 뭐 주가도 계속해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러니까 투자자도 좋고 뭐 증권사도 좋고 뭐 그러한 뭐 현재까지는 상황이 아닌가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용거래를 하시면 이런 이자를 너무 칼같이 잘 가져가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증권사도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한번 던져봤는데 또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셔서 셀트리온 얘기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